부모님이 은행에서 2억만 뽑아와 하셨을 때 국세청은 이미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상속 개시 전 1년 안에 2억, 2년 안에 5억만 움직여도 용도 소명 못하면 전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선의로 돕다가 세금 폭탄 맞는 분들 너무 많아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함정만 다루고 끝낼 게 아니에요. 2026년 3월 17일부터 상속법이 47년 만에 뒤집혔거든요. 착한 자녀가 드디어 더 받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 두 가지 다 알아야 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 상속세, 이거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솔직히 나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 숫자로 보면요, 2018년에 상속세 낸 사람이 딱 8천 명 정도였어. 그런데 2023년에는 1만 9천 명이 넘게 냈어. 5년 만에 149% 폭증한 거야. 그냥 조금 늘어난 수준이 아니야. 2배 반이 된 거지. 왜 이렇게 됐을까? 간단해. 집값이 올랐거든. 서울 아파트만 봐도 10억 넘는 집이 이제 절반이 넘어. 부모님이 사시던 평범한 아파트 한 채. 그게 지금 상속세 폭탄이 되는 시대야.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싹 바뀌었어요. 모르고 지나가면 진짜 큰일 나는 포인트들이 있어. 오늘 7가지 함정.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함정부터 짚을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 좀 빼놔도 괜찮지 않나? 통장에 있으면 어차피 다 세금 물 거 미리 좀 찾아두면 안 되나? 근데 형이 진짜 솔직하게 말해줄게. 이거 하다가 세금 폭탄 맞고 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무시무시한 규정이 하나 있거든? 이름이 좀 어렵지? 쉽게 풀어줄게. 국세청이 이렇게 보는 거야. 돌아가시기 직전에 큰돈이 빠져나갔네? 이거 혹시 자식들한테 몰래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부터 하고 들어오는 규정이에요. 자, 이제 숫자로 보면요.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계좌에서 빠져나갔거나 재산을 처분했다. 그럼 유족이 직접 증명해야 돼. 이 돈 어디 썼는지 보여주세요. 국세청이 대놓고 요구합니다. 기간을 더 늘려볼게. 2년 안에 5억 원 이상 움직였다. 이것도 똑같이 소명 의무가 걸려. 증명 못하면 그냥 상속재산에 다 합산돼 버려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소명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법이 참 얄밉게 돼 있어요. 용도 불명인 돈에서 20%와 2억 원 중 더 적은 금액만 빼주고 나머지는 전부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억이 용도 불명이면 20% 계산해서 1억만 빼주고 4억이 고스란히 상속세 과세 대상에 얹혀버려. 40% 세율 구간이면 그대로 1억 6천만 원이 세금으로 날아가는 거야. 두 번째 함정은 무려 10년 전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 나는 예전에 아버지한테 받을 때 증여세 깔끔하게 냈거든. 그러면 나중에 상속세랑은 아무 상관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열의 아홉은 이렇게 알고 계셔. 그런데 이게 바로 두 번째 함정이에요. 결론부터 말할게. 아니야, 상관 있어. 그것도 아주 많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를 보면요.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끌고 들어와서 합산합니다.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 상속인한테 증여한 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면 전부 합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나 손주한테 준 건 5년 이내면 합산. 이게 원칙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 10년 전에 아파트 취득할 때 부모님이 5천만 원 보태줬어요. 그때 증여세 신고하고 세금도 냈어. 깔끔하게 마무리된 줄 알았지.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5천만 원 상속재산에 다시 올라탑니다. 예전에 낸 증여세는 납부세 공제라고 해서 빼주기는 해. 근데 상속세 과세 표준 자체를 부풀리는 효과는 그대로 남아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10년 주기 증여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60대 부모님이 계시다면 10년 단위로 끊어서 미리 증여해두면 나중에 합산 대상에서 빠져나와요. 상속인 아닌 사람한테는 5년만 지나도 끝나. 타이밍 하나로 세금이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차이 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함정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동산 빨리 팔면 되겠지 생각하는 분들. 이게 왜 진짜 위험한 함정인지 다음 파트에서 제대로 까볼게. 자, 상속받은 집 어차피 나중에 팔 거 빨리 정리하자. 그래야 세금도 줄고 마음도 편하지. 맞는 말 같지? 근데 진짜 함정이 여기 있어요. 빨리 파는 게 훨씬 더 비쌀 수 있거든. 내가 판 가격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오기 때문이야. 상속세 평가 기간이라는 게 있어. 상속 개시일 기준 앞뒤 6개월. 이 기간 안에 그 집이 매매된 가격이 있으면 그게 바로 시가로 잡혀.
감정가액도 마찬가지고.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판 것도 소급된다고요? 네, 맞아요. 앞뒤 6개월씩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 국세청이 상속세를 확정하는 기한이 따로 있어요. 신고 기한이 6개월, 거기에 9개월이 추가로 붙어.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로부터 총 15개월. 이 15개월 동안에 국세청은 이 집 실제로는 얼마에 팔리지?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집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이야. 일괄공제에 5억 받고 얼추 계산하면 상속세 감당할 만하네. 이렇게 계획을 짜. 근데 장래 끝나고 1년쯤 지나서 형편상 그 집을 팔았어. 시세대로 11억에.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집 9억이 아니라 11억짜리네? 실제 매매가가 시가로 잡히는 거야. 평가액이 9억에서 11억으로 소급해서 올라가. 2억이 통째로 상속재산에 추가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30% 구간이면 6천만 원, 40% 구간이면 8천만 원 추가 세금이 튀어나와요. 절세하려고 판 건데 오히려 수천만 원을 더 뱉어내는 상황. 숫자로 보면요. 평가기간 앞뒤 6개월, 결정기한 15개월. 이게 상속 부동산의 골든타임을 거꾸로 잡아놓은 함정이에요. 방법은 딱 하나. 15개월이 지나고 파는 거예요. 결정기한이 지나면 그 집의 평가액은 이미 확정된 상태고 그 뒤에 얼마에 팔든 상속세와는 상관이 없어져. 근데 이 모든 게 사실 우린 부자도 아닌데 하는 착각에서 시작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설마 상속세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 생각 진짜 위험합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3년 기준 서울 아파트 중에서 시세 10억 원이 넘는 집이 전체의 53.1%예요. 절반이 넘어요. 왜 10억이 기준이냐?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에 다른 공제들까지 합치면 면세선이 약 10억이야. 10억이 넘는 순간부터는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럼 세율이 얼마냐?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과세 표준이 5억에서 10억 사이면 30%, 10억에서 30억 사이로 올라가면 40%가 붙습니다. 서울에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있는 부모님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녀 입장에서 감당해야 할 세금이 억 단위로 뚝딱 나와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남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마트 가서 내 물건이 계산대에 올라가는 건지 모르고 있다가 출구에서 영수증 받는 격이에요. 실제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상속세를 낸 사람이 19,944명, 약 2만 명이에요. 전체 사망자의 6.5%. 집값 오르는 속도를 세법이 못 따라간 겁니다. 면세선은 25년째 그대로고 집값만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무섭고 억울한 얘기였어요. 근데 2026년 3월 17일부터 판이 바뀌었습니다. 착한 자녀가 드디어 이기는 시대가 됐거든요. 5번째 함정부터는 사실 함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반전 카드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 진짜 통쾌해요. 형, 누나들 중에 이런 경험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년, 20년, 길게는 30년 동안 병원비 대고 간병하고 용돈 드리고 생신 챙기고 형제 자매 중에 혼자 다 했어요. 나머지는 연락도 안 해. 명절에 얼굴 한번 안 비춰. 부모님 아프다고 해도 나 바빠만 반복하던 형, 동생.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르고 며칠 지났는데 그 연락 끊었던 형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내 목 내놔. 이게 말이 되나 싶죠? 근데 말이 됐어요. 법이 그랬거든요. 이걸 유류분이라고 해요. 유산 중에서 일정 부분은 무조건 가족들한테 나눠줘야 한다. 그 중에 형제자매한테도 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해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유언으로 효도한 막내한테 다 줘라 해도 소용없어요. 연락 끊고 살던 그 형이 나타나서 나 3분의 1 내놔 하면 법원이 편을 들어줬습니다. 왜요? 그게 법이니까. 돌아버리죠. 수십 년을 부모님 옆에서 뒷바라지한 사람은 피눈물 나는 거예요. 반대로 얼굴 한번 안 비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돈 챙겨가고. 이 법이 47년 동안 그대로였어요. 근데 이제 헌재가 그걸 뒤집었어요. 2024년 4월 25일. 이 날짜 기억해두세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어요.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 이거 위헌이다. 그것도 단순 위헌이에요. 그날부터 즉시 효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법 조문 자체가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민법 1112조 4호 완전히 삭제됐어요. 이제는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권 자체가 사라진 거야. 부양하신 분들한테 이건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30년 동안 병원비 수십억 대신 대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새벽에 응급실 달려가신 그 마음. 이제는 법이 지켜줘요. 부모님이 이 자식한테만 줘라. 유언 남기시면 그대로 됩니다. 근데 여기 딱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이 효과는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돌아가신 분 상속권은 소급 적용 안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여섯 번째는 평생 부모님 곁에서 모신 분들한테 드리는 좋은 소식이에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야. 이건 함정이 풀리는 이야기야. 이런 경우 진짜 많았어. 큰아들이 10년 동안 부모님 모시고 살았어. 병원 데려다 드리고 약값 내드리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그러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언장에 집은 큰아들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어. 당연하잖아. 근데 그때 해외에서 연락 한 번 없던 막내 동생이 비행기 타고 돌아와. 그리고 이러는 거야. 형, 나도 자식이야. 내 유류분 내놔. 이게 법적으로 먹혔어. 기가 막히지. 왜? 기존 법에서는 기여분을 인정받아도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결국 뺏겼거든. 기여분 따로, 유류분 따로 돌아갔던 거야. 효도한 사람이 법정에서 오히려 피고석에 앉았어.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2026년 3월 17일, 바로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개정민법이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와 유증은 특별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효도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아예 유류분 계산에서 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요, 큰아들이 10년 간병한 대가로 집을 받았다고 해보자. 해외 살던 동생이 와서 내 유류분 내놔 해도 그 집은 계산에서 빠져. 유류분 시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효도한 자녀가 정당하게 받은 건 이제 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진짜 중요해. 유류분 반환 방식 자체가 바뀌었어. 예전에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어. 집이면 집, 땅이면 땅. 그대로 뺏기는 거야. 부모님 모시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거잖아. 이제는 달라. 가액 반환이 원칙이야. 쉽게 말해 돈으로 갚는 거야. 집을 통째로 뺏기지 않아도 돼. 유류분 침해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산해서 현금으로 주면 끝. 살던 집에서 안 쫓겨나. 착한 자녀가 이기는 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일곱 번째, 이건 폐륜 자녀에 대한 법의 대답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함정이야. 근데 이건 함정이라기보다는 속 시원한 반전에 가까워. 너도 뉴스에서 이런 얘기 한 번쯤 봤을 거야. 부모가 어릴 때 자식을 버리고 연락도 끊었는데 자식이 커서 성공하고 갑자기 사망하니까 그 버렸던 부모가 나타나서 재산 챙겨가는 얘기. 아니면 부모한테 평생 폐악질 부리고 10년 넘게 연락도 안 하고 생활비 한 푼 안 들였던 자녀가 부모 돌아가시자마자 상속 지분 들고 나타나는 얘기. 듣기만 해도 속이 뒤집히지. 이게 기존 법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상속 결격 사유가 너무 조법 같거든. 살인, 살인 미수, 유언 관련 사유. 이거는 살인, 살인 미수, 유언 관련 사기 강박. 이 정도 수준의 중대범죄가 아니면 상속권을 박탈할 방법이 없었어.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서 이게 달라졌어요. 폐륜 상속인 배제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됐어. 방치, 학대, 부양 유기 같은 것도 법원 판단으로 박탈 가능해진 거야. 신청 방법은 간단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면 돼. 다른 상속인, 유언집행자 같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어. 단,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은 폐륜이니까 당연히 상속 못 받아. 이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해. 부양 의무 위반이 어느 정도였는지, 부당한 대우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걸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법원이 인정해야 상속권이 날아가는 거지. 자, 이제 이 7가지 다 봤어요. 정리해 줄게요. 자, 오늘 핵심만 정리할게. 첫째, 돌아가시기 전 1년 내에 2억, 2년 내에 5억 이상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끝이야. 소명 못하는 만큼 상속재산에 합산돼. 둘째, 10년 전에 받은 증여도 안심하면 안 돼. 상속 개시되면 10년 이내의 사전 증여는 전부 다시 끌어와서 상속세로 계산해. 셋째, 상속 개시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부동산 팔면 그 매각가가 상속세 평가액으로 소급 적용돼. 수억 원이 그냥 추가로 날아가. 넷째, 서울집 한 채도 이제 상속세 대상이에요. 서울 아파트 중 시세 10억 넘는 게 53.1%야. 다섯째,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부로 폐지됐어. 연락도 안 하고 살던 형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목 내놔 하던 그 시대, 이제 끝났어. 여섯째, 기여상속인 보호도 강화됐어. 부모님 모시고 병수발든 자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 그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이제 특별수익에서 빼줘.
설령 유류분 분쟁이 생겨도 집 통째로 안 뺏기고 금전으로 정산해. 일곱째, 폐륜 자녀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상속권 박탈까지 가능해졌어. 법이 드디어 손을 든 거지. 그리고 2028년 더 큰 게 와. 유산 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인 각자가 받은 금액에 개별 과세해. 자녀 공제도 자녀 1인당 5억으로 바뀌어. 자녀 둘이면 10억 공제되는 거야. 연평균 2조 원 감세 효과가 예상돼. 지금 당장 할 일 딱 하나만 말할게. 부모님 통장 거래 내역 최근 2년치만 한번 확인해봐. 큰 금액 인출이 있었는지. 이거 하나만 해도 나중에 소명 못해서 세금 폭탄 맞는 일은 막을 수 있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그리고 부모님 재산 정리 걱정되는 형제 자매에게 공유해줘. 그럼 다음에 또 봐.